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불꽃, 특히 나스닥이 불꽃을 쐈고 그 중심에는 아마존, 아마존이 있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죠. 물론 아직까지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존 빠졌던 거 되돌린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빠졌던 거 되돌린 거잖아, 이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전고 좀 못 넘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어쨌든 상승이 매우 강력한 부분들이고, 이 테슬라의 그 전세계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1위를 쟁탈한 이 사건을 우리는 작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은 인류의 어떤 삶과 인류의 역사를 상당히 크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인간은 앞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에너지라는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맨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큰 에너지였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석탄, 이런 부분들, 또 석탄이 또 석유 지금까지도 이제 석유 에너지가 더 강한 그런 에너지원에서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요 부분들로 많이 바뀌는 것이다. 인간은 전기를 어찌 보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전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전기가 혹은 전기차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라면 인류는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마치, 그렇죠? 인간이 정글을 파고들고 야생동물들을 잡아먹고 막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어느새인가 78억의 인구 폭발이 일어나고 많은 그죠? 동물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뒤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 오늘 태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예전에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조선 단조, 그러니까 조선업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던 그럴 때에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태웅이라는 주식은 조선이 아닌 이제 해상풍력, 그러한 부분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체질 개선, 뭐 환골 탈퇴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어땠습니까? 그죠? 원자력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아주 그냥 죽어나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내죠. 기계업종 뭐 아니면 해상풍력 요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오늘 OCI도 상한가, 물론 중국의 그죠? 경쟁 업체가 뭐 화제가 나면서 그런 부분. 그러나 이것은 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코로나의 이후의 시대가 과연 언택트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왜 생겼지? 그것 때문에 인간이 왜 고통을 받지? 요 부분들에서는 심판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너무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바이러스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말자?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은 자연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연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이고, 당장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의 뒷받침도 될 수 있겠지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궁극적으로 나간다면 원자력도 자연을 상당히 크게 파괴하는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보다 더 싸게 전기를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기술이 아직은 인간의 이 인류에게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으로 태양의 온도보다 더 높은 1억 도를 약 8초 동안 유지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요. 바로 핵융합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보다는 훨씬 더 방사능 폐기능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우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인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차피 야생동물들도 지들이 뭐 먹고 싸고 하는 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분에서는 서로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간은 이제 그런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다원시스라는 이런 종목, 요건 이제 그 핵융합 그 시설에 전원 장치를 공급을 했던, 납품했던 회사인데,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GNC 에너지, 이제 에코 관련주죠. 에코바이오나 뭐 KC 그린홀딩스 등등등, 아직 두각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영역의 부분들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택트 좋아요.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당장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피하자, 안전해지자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왔지만, 진짜 궁극적인 그런 상태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던져다 준 숙제를 해결하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해답은 아마도 친환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약간 억지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번식을 하고 어느새 인류가 80억 명에 달하는 개체가 된 거고, 이것은 지금 사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차 함수적으로 지금 인간이,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구가, 환경이, 우리에게 자연이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질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제대로 된 직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좀 적게 낳잖아요. 이런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까지 전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인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해서 왔지만 인간이 아주 크게 진화하지는 못했다고 봐요, 인간 자체는. 하지만 바이러스는 48시간 만에 100배에 달하는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한다는 건 자손을 낳는다,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죠. 갑자기 돌연히,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놈, 증식을 즉 더 많이 하는 놈이 더 살아남는 것처럼, 코로나는 치사가 늘어나는, 치사율이 늘어나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그죠? 사망률은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은 질병들은요, 뭐 에볼라랄지 이런 것들, 그죠? 걸리면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 감염자도 몇백 명, 몇천 명에서 그냥 끝나요. 왜? 숙주가 기생하니까, 바이러스라는 건 기생하는 생물이잖아요. 숙주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전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지금 그죠? 전염성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백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별로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치사가 많이 낮으니까 어느새 그냥 분위기가 그냥 쓱쓱쓱쓱 지나가듯이, 메르스랄지 뭐 사스랄지 이런 부분들처럼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냥 그저 앞으로도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런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끝나지 않는 한,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인간도, 인류도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자기 시대를 만났을 때,
자기 시대를 만나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SM이라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엔터 요 부분 옛날에는 그냥 연예인들이 딴따라이고 뭐 약간 직업적으로 그저 마치 옛날 막 기생 요 부분들에서 이제 연예인은 하늘을 바라다본 태양과 같은 존재고 스타가 확실해 이런 부분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뭐 물론 이제 이수만 회장이 그런 연예 사업으로서 완전히 성공시키는 그런 개화가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시대를 만나면 이렇게 700원짜리가 7만원까지 4년 5년 만에 간다라는 100배죠. 100배 그런 식으로의 투자를 해볼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야 많이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래요. SM도 많이 올랐다가 다 죽어가다가 다시 올라요. 근데 훨씬 많이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렇게 매매했던 종목이라서 다원시스도 그쵸?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제 2012년도부터 매매했던 종목이고 여기서 진짜 잘 팔았어요. 2015년 7월달에 진짜 잘 팔았습니다. 24일일 겁니다. 7월 24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그죠? SM의 앞부분을 보는 것처럼 뒷부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식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작은 영역에서 국한하고 예? 뭔가를 한계를 지을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OCI라는 이 종목도 어쨌든 자기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한번 눌러줬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해서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제서야 진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이제서야 개화를 한다라면 이 거래량 보세요. 이제서야 개화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냐 뭐냐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얘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사업적으로 또 그러니까 그 주식과 종목들의 부분들로 파고 들어간다라면 인간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뭐냐라는 것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을 상당히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발전해 나가는 산업 부분들로 생각한다면 그죠? OCI는 한동안 너무너무 그냥 주식 분석가들에 의해서는 매우 안 좋은 주식이었죠. 근데 그거는 자기 시대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또 중국의 뭐 너무도 싼 그런 물량 공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이 마치 손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뭐 웨어러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뭐 이런 입고 다니는 옷에서 혹은 신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전기 생산을 위한 그런 신소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다음 영역에 무언가를 새로운 인간의 삶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고를 지금부터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시장을 오늘 바라보는 관점 부분들이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끌어올린 부분들이 주가가 끌어올린 것들의 부분들이 대부분 언택트 그죠? 이런 것들이고 기술 물론 많지만 일단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종목이 있고 이제 빠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에서 새롭게 바톤 터치를 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인류가 앞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든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위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시장 부분들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준을 정해드렸죠. 우리 코스피도 요 빨간색 선 굵게 그어놓은 것처럼 깨지지 않으면 일단 추세는 간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제가 나스닥 거리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 깨기 전까지는 일단 그냥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기준만 정해 놓으세요. 20일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간다. 그쵸?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샀다 팔았다가 좀 필요하겠죠. 비싸게 올라가면 팔았다가 좀 다시 싸지면 샀다가 하는 부분들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저 뭐 5% 10% 그냥 수익 내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뭐 상한가나 먹었다고 아주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닌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그런 산업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오늘 좀 장황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